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영화인 페이즈 4의 시작이 되는 영화 블랙 위도우가 2년 만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만약 페이즈 4의 시작인 블랙 위도우가 코로나 이전에 개봉하게 되었다면 시작과 동시에 페이즈 4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도 시작 전에 개봉이 미뤄지게 되면서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마블은 영화 개봉 일정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드라마와 극장 개봉작이 연계된 스토리와 마케팅까지 계획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마블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꼬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여서 미뤄졌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개봉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마블 시네마틱 로고를 보는 것이 2년 만이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더욱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블 팬이라고 할 정도로 마블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극장에서 함께 보낸 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마블 로고가 유독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영화가 시작되고 등장한 첫 장면들은 마블의 영화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개봉했던 크루엘라가 기존 디즈니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색을 보여준 것처럼 블랙 위도우의 초반은 그동안 마블 영화에서 봐왔던 느낌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오프닝 시퀀스 이후에 크레딧과 함께 등장하는 타이틀 시퀀스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콘솔 게임의 도입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게임과 비슷하게 느껴질 여지도 충분한 것이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다른 마블 캐릭터들과는 달리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교육받은 인간 병기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오프닝 시퀀스를 통해서 잘 살려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동생과 재회하게 되면서 빠른 이야기 전개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같이 등장했던 액션 장면을 보면서도 기존 마블 영화보다는 007이나 본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같이 첩보물의 추격전 느낌이 강하게 드는 액션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초반부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영화의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 마블 영화와는 다르게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설정상 스토리 부분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영화의 재미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마블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관객들의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마블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점을 보여서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이유로 마블의 영화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이 나타샤 로마노프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옐레나 벨로바의 조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위도우에 기대한 부분은 나타샤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대기에 가까운 영화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등장한 나타샤의 가족 이야기도 그리 흥미롭지가 않았습니다. 작전 때문에 이뤄진 가족 구성원이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애틋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초반부에 등장한 소녀 시절의 두 인물이 이 가정에서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엄마와 아빠를 그리워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이런 설명들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객들이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에 기대했던 부분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캐릭터에 대한 작별 인사, 그것에 대한 마블의 헌정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추정되는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영화가 앞으로 제작될 수많은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 중 한 편이었다면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일 텐데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나타샤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예고와 그 인물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쿠키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관객과 마블 사이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나타샤 로마노프가 어떤 삶을 거치면서 여전사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대를 했겠지만, 마블은 나타샤의 뒤를 이을 옐레나 벨로바에게 집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로 본다면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또한 오랜 시간 마블의 영화를 봐오면서 나타샤 로마노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궁금증과 그놈의 부다페스트 작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클린트와는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의문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쿠키 영상을 통해서 옐레나와 클린트가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클린트가 나타샤의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식으로 등장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